뭐 이런 얘기 다른 데서는 많이 이런 얘기는 못 들으실 거예요. 못 들어본 적 전혀 못하지. 그리고 전혀 다른 형태의 접근법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을 들어본 적도 없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크리스찬이지만 저도 방황하는 크리스찬이고요. 천국, 지옥에 대한 어떤 그런 뭐 현상보다는 저는 실은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크게 다가왔던데, 만약에 좀 저라면 예수를 등에 업고 나왔을 때 나는 과연 그 이 삶에 있는 고통과 이걸 같이 바라보는 예수님은 저한테 어떻게 말씀하실 거고, 저는 그분이 얘기했던 어떤 사랑이나 어떤 자비와 어떤 평강의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생각을 갑자기 해보게 된 거예요. 그게 부처님이 될 수 있고, 그 부처를 믿는 사람들, 뭐 이슬람 마호멧을 통한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지금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앵글이었던 거예요. 어떤 종교적 개념이 늘 이렇게 바라보는 거였는데, 이렇게 항상 늘 바라보고 숭앙하는 건데, 이게 등지고서 등에 업고 나온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단 한 번도.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저 마음을 가지려면 정말 기초적인 기초, 마음의 그 진실을 터득해야 그러한 왜 인간은 두 발로 걸어야만 될까? 그러면 인간 중에서 네 발로 걷는 사람이 있을까? 만약에 네 발로 걷는다면 인간 대접을 받을까? 그건 너무 규칙적이고 너무 생활적인 것만 우리가 자꾸만 넣다 보니까 사람이 사람을 편견적으로만 대하게 됩니다. 빨간 색깔이 전체 색깔이 제일 아름답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노란 색깔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검은 색깔도 그렇고 그 모든 색깔의 조화가 그 나름대로의 다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잖아. 나는 인간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양식적이고 그 아름다운 그런 그 고귀한 진실을 우리가 공유한다면 얼마나 더 아름다운 이 인간 세계가 되지 않을까. 근데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 편견적이고 고립적이어서 우리가 우리를 감옥소에다 집어넣어. 여러분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한국 사람들이 더 불쌍해 여기지는 거예요. 세면 콘크리트 안에야 높이 쌓아가지고 1층, 2층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사람을 다 집어넣어. 그 다음 뭐 창문 몇 개 달고 저거 뭐 감옥이 아니라 그러지만 그게 정말 창살 없는 감옥이야. 그렇죠. 거기서 자기 자신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그 안에 가둬놓고 살죠. 그렇지. 그 세면 콘크리트 바닥에다가 위에다가 밑으로 좀 뭐 새새끼 모양 창문 모양 잘 봐도 뭐 바라보고 뭐 가끔 바라보라고 그건 아니거든. 나는 그런 것이 싫어. 자연으로 변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야. 인간의 맨발로 땅을 밟고 땅 냄새를 맡고 살아야지. 응? 그래서 내가 이런 거를 누구한테 하라는 건 아니지만 내 생활을 바꾸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자연은
하늘처럼 넓고 아름답고 좋아. 그대로 자연 그대로. 그래서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비록 우리가 그렇게 갇혀서 살지만 우리의 마음의 양심만큼은 그래도 우리가 거기를 벗어나야지. 그러한 생활 때문에 멍키맨처럼 죄의식에 갇혀가지고 괴로워하면서 살려고 하지 마. 그걸 벗어나려면은 뭐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지만 자신을 알라. 자기를 아는 게 뭐 어떤 게 자기를 아는 거야.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를 알았을 때 우리가 우리라는 것을 비로소 느꼈을 때 그 진실의 마음속 깊이 묻어있던 그 진정한 진실이 추수가 용서수처럼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세상살이입니다. 물어볼 것은 물어봐요. 다른 데서 듣고 뭐 옮기는 얘기가 아니야. 네. 그 사실 그대로 옮겨가는 얘기야. 또 물어볼 거 있으면 한 번 더 물어봐. 저는 뭐 이런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느끼는 거고, 그러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몽키맨이라는 기획을 왜 생각하시게 됐는지, 그리고 이 몽키맨을 통해서 관객들과 어떻게 만나시고 싶은지에 대한 것들이 점점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더 많이 알게 되고. 뭐 제 개인적으로는 뭐 프로듀서로서 어느 정도는 정말 충분히 감히 내가 시나리오에서는 읽지 못했던 박사님의 이런 생각들이 있었구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고, 저는 이거를 정말 감독 혹은 작가랑 만나서 저는 제가 충분히 일단 전달을 하고, 그리고 또 박사님하고 또 뵙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만들면 좋겠고요. 그래서 박사님 일단 계획은 11월 1일 날 가시는 11월 1일 날 일단 들어가시는 거죠? 그 전에는 언제든지 시간을 네. 내달라면 내주고. 그럼 며칠 안 남았어요. 지금 다음 주 화요일이세요. 다음 주 화요일이야. 오늘 네. 화요일이니까 일주일 남았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네. 나를 이용을 많이 해봐요. 감히 제가 그 이용이라는 표현은 제가 쓸 수가 없고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고 있어요. 아니 우리 화정씨도 이용하는 가장 필요한 것을. 근데 네. 에어파추너를 잘라내고 내가 브루스 윌리스를 넣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노했어. 그 당시에는 브루스리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을 때 아니었나요? 그때는 그 문나잇이라고 네, 문나잇. TV 쇼에 네네. 거기에 나왔던 애야. 그리고 데비 모어는 이 저 가족 정도에 거기 나왔던 애야. 브루스 윌리스가 박사님 보시기엔 애인 거예요. 그렇지, 걔는 애지. 지금도 딱 보면 켜서 뜨고 정도. 그리고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건 뭐냐면 네. 나는 절대 싸게 한 거고 철학적으로 인격적으로 나는 뭐 무시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걔들이 그걸 다 알아들어. 그때 내가 이건 아니다. 나에 와서 절대로 이거는 영화가 주연이지만 주연 배우를
보려고 이 영화를 보러 오는 거는 이거는 잘못된 놈들만 들어온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네. 그건 애들이 어이가 없지. 아니 에어파치로 자르고 무슨 원래 쓰는 것도 아니고 얘가 망할 일 있나? 그러니까. 아니 네가 어떻게 그렇게 망하니? 남 돈 다, 네 돈 아니라고 그냥 막 다 집어넣고 무슨 너 이거 망할 리가 있어? 그렇지만 나는 앉아서 생각을 해보면 그게 맞는 얘기야 내 얘기가. 왜냐하면 영화가 이거는 주연이야. 그리고 주연 때문에 배우는 그냥 갖다라만 주는 거야. 그 주연의 모든 거는 액션이거든. 그 액션 중에서도 숨을 못 칠 수, 그 수영을 못하는 애가 물에 들어가잖아. 허우적거리지. 그리고 막 물 들이키듯이. 이렇게 하면 숨을 쉬겠다고 나오면은 물속이야. 그 물 집어먹고 허우적거리는 거거든. 그 액션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겨우 끌어나온 사람들이야. 그 영화를 보고 나면. 그렇죠. 와, 너무 정확한 표현이시다. 지금 아니 너무 정확하게 이해가 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영화 전체가 떠오르면서 아 그런 거였구나 그런 게 지금 떠오르는. 그렇지. 왜냐하면 기획 자체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액션 자체가 액션하고 끝나고 또 액션하고 끝나고 이게 아니야.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냥 또 계속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냥 예.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예.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다이 하트는 인간 죽을 때 이렇게 죽는 거란 거야. 그게 무슨 뭐 다이 뭐 젠틀 뭐 다이 laughing 이건 아니잖아. 인간은 고통 속에서 죽을 때는 힘들게 죽어. 그걸 풀어보자면 다이 하트야. 그때 배터리 얘기도 한번 해주셨잖아요. 저는 그거 듣고 정말 와 꿈속에서 나타나요. 이 꿈속에서 갑자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저 산 저기서부터 이쫙 해나를 끌고 오면서 다 갤러스에 다이아드가 있다는 게 전 너무 인상적이어서. 그래서 다이 하트 걔들한테도 걔들 다이 하트들은 이 배터리는 잘 죽지 않는다는 뜻이고 우리 영화는 아 정말 결국 살아나잖아요. 결국 죽을 뻔하고 그렇지. 네. 그래야 또 이 편도 맺더잖아. 아, 대단하십니다. 저는 와 이거는 기획자이자 제작자로서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다이하드란 이것에 대한 기획과 박사님이 어려운 데서 어떻게 돈을 끌어오고 또 어려운 판단이셨을 텐데 알파치노를 빼고 브루스 윌리스를 넣을 수 있었던 결단이며 이 추진력을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여러 그 영화 중에서 제일 욕을 많이 얻어먹은 영화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굉장히 실은 결과는 엄청 좋은 성과를 냈잖아요. 코치. 네. 그런데 다이 하트 배터리에서 돈을 떼줘서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문 닫았어. 끝났어. 이제요? 근데 많이 벌었잖아요, 그 사람들. 무지무지하게 벌었지.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영화의 모션 픽처라는 것이 그 이모션 롤러코스터를 어떻게 끌고 나가냐에 의해서 영화가 성공이냐 실패냐가 결정된다. 아니 이모션 영화는 오줌을 싸고 영화관에서 일어나야 그 이모션이야. 그래서 간이 약한 사람들은 그 영화 혼자 못 봐. 오줌도 싸고 봐. 아니 저기 우리 박사님은 나중에 토크쇼 같은 거는 되게 잘하실 것 같아. 잘하시죠. 이제는 말할 수 있다고 해서 헐리우드의 저기 비하인드 스토리에서부터 이 이야기들을 하시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재밌어하고. 먼키맨
그 이제 저거 하면은 디 스토리 네. 그게 이제 굉장히 재밌을 거야. 그렇죠. 그럼요. 사람들이 많이 영화 보고 나서 궁금해하겠죠. 응. 그리고 그 실제로 그때 상황들이나 이런 것도 찾아볼 거고. 아니 아까 잠깐 말씀드렸어요. 여기 영화 역할 중에 어렸을 때 사범 고수의 역할을 박사님이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좋죠.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이제 본 거고 나중에 이제 알 거 아닙니까? 이분의 스토리였구나. 나중에 알게 될 거 아니에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렇죠. 근데 제 그래서 아까 말씀만 드리면 그래서 저는 한번 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확정은 아니더라도 한번 똘똘하고 재주가 있는 친구고 그리고 굉장히 일단 나쁜 욕망이 아니라 열정이 있는 친구예요. 힘들어도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지가 지 돈 내면서 저예산 영화도 만들고 지가 프로듀서에 감독에 작가 이런 것도 하면서 왔었던 친구인데 저는 이 친구 제 머릿속에서는 실은 뭐 이런 레퍼런스나 이런 걸 다 빼고 나서 봤을 때 제 안에서는 아무런 저기 나쁜 마음 없이 진심으로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놈이긴 해요. 하지만 이것도 실은 박사님 보시고 이놈이 괜찮겠다라는 느낌도 받으셔야 되는 거고 또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보셔야 되니까 맞춰가면 돼. 네. 한번 보시고 그래서 저는 1번으로 일단 한번 만나게 해드리고 싶어요. 내가 생각하는 거는 내가 이용권을 준다는 건 뭐냐면 그 나라는 사람을 알고 영화를 하면 탐나. 나를 알지 못하고 영화를 하면 가만 있어봐. 요거는 좀 색깔이 요거는 색깔이 조금 그럼요. 저도 말씀 들으면서 그게 너무 다가오니까 이 영화는 잘난 감독이 내가 박사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저도 제 만의 방식이 있으니까는 놈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렇지. 박사님 말씀을 정말 저처럼 듣고 그냥 진심으로 이해하고 박사님의 이 세계관이랑 철학이랑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신 모든 것들을 좀 이해한 놈이 정말 박사님의 마음이 되고 박사님의 생각을 저하고는 다른데요가 들으시는 게 아니라 물론 의견 낼 수 있죠. 창의적인 의견을 감독이 오픈 마인드를 낼 수 있지만 실은 기본적으로는 제가 느끼는 것처럼 박사님에 대한 그 부분을 제가 리스펙트를 하고 그 안에서 창의적인 걸 찾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예, 저는 그 집안 데코레이션을 하려면은 데코레이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색깔 조화가 네. 맞아야 돼. 네. 이거는 감독하고의 나하고 그 조화가 그럼요. 제일 잘 중요한 건 이루어져야.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영화의 절침에 끌어들이는데 관중들을 끌어들이는데 그 배우 그 이름이 역할이 크겠지만 네. 만약에 이병헌 같은 친구나 정혁이나 이걸 나라는 사람을 알고 이 작품을 알고 노하면 그러면 이 연기를 해보려는 마음이 없는 친구들. 그죠? 이건 굉장히 내가 볼 때는 나 때문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좀 더 잘 이어나갈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내 생각.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저는 첫 번째 컨택이 퍼스트 컨택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배우가 대본을 보고 일단은 아직은 이 모든 과정들을 저처럼 만약에 박사님을 몇 번을 만나고 얘기를 나눈다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텐데 아직은 콧대가 높은 배우들이잖아요. 그놈들은. 괜찮아. 네, 그러면 저는 퍼스트 컨택은 어쨌든 첫 번째 일단 요 지금의 대본을 조금만 좀 만져서 걔들이 봤을 때 조금 더 들어올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출입문 역할은 조금 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그리고 그 상태에서 얼마든지 그 다음은 뭐 저희가 미국 가 계실 때 관심 있으면 이놈 데리고 미국에 가든 뭐 나오시기는 어려울 테니까 저희가 가야 되잖아요. 왜 나오기가 왜 어려워? 아니 또 나올 수 있어. 그러세요? 이제는 친구들이나 네. 이런 데 어울리면 안 돼, 내가. 그럼요.
한국 대전 이번에 다 만나셨으니까 다음번에 나오실 때는 좀 편히 계세요. 그랬는데 이번에 그래. 죽었어. 그러므로 저는 그렇게 해서 이제 컨택을 해 나가는 작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은 왜냐면 저는 처음에 뵙기 전에 박사님이 그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트루스토리의 장본인이고 되게 리스펙트할 만한 분이고만 알았지 이 제작에 이만큼 많이 참여하셨고 제작 구조를 다 아시고 이런 거는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뵈면 뵐수록 다 알고 계신 뭐 대선배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므로 실상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좋은 감독과 주연 남자 배우만 정확하게 정해지고 박사님과 소통이 되면 저는 그 영화의 반은 뭐 거의 다 된 게 아닌가 정도로 생각이 들거든요. 나는 미국에서 한국에 얼마든지 필요하면 다시 나올 수가 있어. 네. 대신에 요식을 가뭄의 영향 지금 날 잡아먹게 생겼어. 절대로 안 됩니다. 정말 이제 어디 그 운동하고 저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네. 옛날식부터 다시 돌아가는 거로 하고 네네. 한국 구경이 이제 끝났어.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것도 내가 염두에 두고 있을 테니까 그거 저거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언제든지 이 전화로 네네. 화상통화도 할 수 있고 그럼요. 할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할게요. 네. 또 어떤 때 따라서는 미리 말씀드리고 뭐 같이 뭐 감독이 되든 누가 되든 같이 화상 통화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네. 같이. 요즘은 뭐 줌이라고 해서 그걸로 많이 화상 회의도 많이 하잖아요. 저도 많이 하거든요. 뭐 그걸로 할 수도 있고. 그것도 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이용권을 내가 많이 줬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용권 써먹어. 네. 알겠습니다. 또 나중에 걔네 또그 써먹을 거 하고 네. 원키면 그냥 후회하지 말고. 네. 또 뭐 물어볼 것도 있어? 뭐 저는 거의 된 것 같습니다. 점심은 또 저녁이지.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저기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그렇게 못된 짓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는 그래. 우선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 시점이 그 몽키맨 시점하고 바로 전. 바로 전이에요. 바로 전에. 1년 13개월, 14개월이 전이지. 그런데 견딜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내가 나를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 근데 어디 가서 그거를 채울 수가 없어. 그래서 Toward the Sun, 태양하고 지구가 가장 가까운 곳, 거기는 맞서야만 다니는 그 히말라야는 인디아에서도 그렇고 차이나 그쪽에서도 맞서야만 가. 그런지 그곳을 이제 정했어. Toward the Sun. 태양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지구로. 그 이제 히말라야를 올라가면은 인간이 갈 수 있는 곳이 있고, 그렇죠. 이제 달러 저기 인간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곳에 갔는데 히말라야 밑에서 나보고 Hey, you, I know you. 나는 걔가 정말 노인인데 나를 아는 줄 알았어. 유라니까 내일까지 되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아니야, 영어를 하는 노인이야. 너 저기 올라가려고 그러지?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마을 세필에다가 내가 저거 할 거 다 싸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올라가. 말까지.
그 내가 아니 말까지 사면은 내가 그걸 어떻게 해? 저거 안 하니까는 말은 이길 필요가 없어. 네가 산 거 이거 덮을 거 산 거 마실 거 이거만 좀 나 해가지고 가면 돼. 그래 알았어 얼마? 어디다 돈 주고. 나보고 하는 소리가 뭐냐면 네가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너 두 번의 이 문제가 있었거든. 첫 번째 문제는 네가 만약에 코브라를 만나면 코브라 골라운드도 코브라 직선으로 가지 말고 그냥 골라운드. 두 번째 가다가 사람을 만나면 Here's a gun, shoot them. 아니 너 말을 잘못한 거 아니냐. 사람을 어떻게 죽이는 건 아니지. 근데 야 내가 그러면 코브라를 죽이고 사람 있으면은 예의 있게 이렇게 돌아가야 원칙이 아니냐. 그러니까는 You don't understand. This mindful rules doesn't go that way. Trust me. 알았다고. 근데 권총을 뒤에서 차고 덩키를 말하다니 싣고 올라가는 거예요. 계단 쪽으로 올라가는데 코브라가 두 마리가 딱 있는 거야. 그 얼핏이 총을 뽑으려고 생각해보니까 아니야. 이 노인네가 얘기한 것처럼 아마 돌아가는 게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돌아가서 얼마나 올라가는데 한 5명 돼. 말 타고 나를 뒤로 쫓아온 거야. 근데 나는 옆을 피하고 말도 전부 앉게 하고 이 자식들이 그 행길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옆으로 쳐진 거야. 됐구나. 그러고 나와서 이제 올라간 거야. 올라가고 이제 올라갔는데 날이 저물었어. 야 이거는 아직도 갈 길을 모르는데 날이 저물었으니 이걸 그냥 걸어 올라가기도 뭐라고 말도 좀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좀 쉬었다 가자. 딱 시작으로서 짐을 푸는데 요 맞닥대는 놈이 딱 나타나는 거야. 몽둥이 들고 저기 들고 그러면서 몽둥이가 노래를 하고 싶은데 얘는 혼자서 노래를 못해. 그러니까 네가 자장가를 불러줄래? 아니면 우리가 이 몽둥이로 너를 좀 반말해 해줄까? 돈 좀 내놔. 난 운동하는 놈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이 자식 요 정도라는 아닌가. 그 웃으면서 얘들 정도는 내가 아닌 것 같은데 한국말로 야 사람 잘못 봤어. 그냥 가. 그러니까 네가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안 들리냐는 거 너 바보냐는 거야. 뭘. 그렇지 않고는 네가 어떻게 자기가 얘기한 말을 거절하는 거야. 나는 영화 중에서 제일 재밌는 영화가 싸움하는데 내가 나를 보는 영화가 제일 영화가 좋아. 아슬아슬하고 재밌어. 그냥 5명을 한 시간 안 끌었으면 한 3, 4분? 5분 정도면 끝날 거야. 근데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 한 25분 정도? 카메디 해가면서 이러면서 웃어가면서
저거 하면서 지들이끼리 때리겠네 이렇게 이제 하는 카메디식으로 그렇게 하면서 근데 아직도 더 운동하고 싶네. 그렇게 이제 드디어 패놓고 이러고 이제 아이 김새다 야 그냥 올라가자고 해서 이제 또 다시 올라가고 이제 올라갔어. 그런데 어느 정도 올라갔는데 모닥불이 펴 있더라고. 그래서 배는 거 받고 보니까 그 할아버지야 밑에서 나한테 팔았던 할아버지. 그러면서 나보고 너 오다가 보니까 너 내 말 안 듣고 오는 것 같은데 너 그럼 막 다쳐. 걔들 무식한 놈들이야. 상식이 없어. 어? 그래도 너무 곧잘 넘어가더라고. 나한테 웃으면서 킥킥킥 웃으면서 그러면서 굽고 있어요. 이렇게 앉아놓고 곧 굽고 있어요. 그래 그랬어.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나도 재밌게 할 수 있어. 운동 겸 했어. 그러냐고. 근데 얼마나 배고파 거기서 먹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어서 그러면 주면 내가 먹지. 그래 좋아. 두 개 칸 요만한 것들을 두 개를 줘 토막을. 이제 다 맛있게 이제 막 손까지 빨아 먹어가면서 이제 먹으니까 더 줄까? 그런데 더 달라고. 그랬더니 그래 그럼 알았어. 어쨌든 앉아를 이 의자로 일어나더니 들어서 나는 요 때가 제일 스릴이 있대 인생에. 보지 않고 손을 넣어서 독사 모아줘 줬노. 와, 독사로 끄는 거. 독사가 그 안에 있어. 많이 있어. 그걸 꺼내서 싹 목에 떼고 쫙 벗겨서 딱딱딱딱 쳐서 올려놓으면은 먹는 거야. 그거 먹는 거야. 그걸 먹고 드신 거예요? 아니 나는 두 개를 먹었는데 그 호주인데 냄새서부터 눈은 아니라 하는데 입은 그냥 들어가는 거야. 자, 독사고기 맛있더라. 북어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먹고 그러면서 나보고 너 잘 먹었을 테니까 잠자고 내려올라가. 그러면서 거기서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은 밤에 눈이 자동적으로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지. 알아요. 낮에는 눈이 하늘로 올라가지만 밤에는 땅으로 내려간다는 거지. 잠을 자려면 저쪽에다 묶어놓고 저 나무 있지? 그 나무 올라가서 거기서 자. 그 나무 가지에서 손 묶고 그러고 이렇게 껴안고 자라는 거야. 참 잘 잤어. 그게 다 지혜야. 그렇게 한 3일을 저 올라가는 이렇게 고정을 올라갔는데 거짐 끝인 것 같아가지고 쉬고 싶은 마음이 없어. 힘들어도 이제 아니 그리고 그 중에 거기까지 딱 왔는데 음식은 거점 다 떨어졌고 말들은 가란 말도 하지 않고 가라는 것도 아니라 지들이 알아서 가. 다 내려가는 거야. 심살크만 좀 싸고 정해졌지. 그리고 겨우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저 깎대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턱까지 올라갔는데 턱 위로 올라가니까는 모닥불이 또 있는 거야.
그래서 야 사람이 또 있구나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앉아서 딱 지쳐서 앉았는데 그 늙은 할아버지가 또 그분이세요? 어? 그분이 친구분이? 그분이야. 그래서 동상 같으신 분이네요. 그분이 많이 올라다녔으니까 알지. 그리고 이제 그분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낄낄낄낄 대고 웃으면서 왜 이렇게 넌 힘들게 어? 왜 죽을 똥을 싸면서 그렇게 올라와? 천천히 올라오도 올라오세요. 해가 조금 더 고프면 할 수 없는 거지만 어? 왜 그래? 그래서 나 그래도 여기서 뭘 봐야 된다고. 네가 일찍 오나 늦게 오나 여기서 자고 그 다음에 네가 하나님을 믿는 거는 시간이 똑같아. 알았다고. 나보고 바구니 하나를 주면서 네가 내가 저요 바로 옆 밑에 딸기 밭을 만들어 놨어. 지금 정도면 잘 익었을 거야. 해가 넘어지기 전에 가서 좀 딸기 좀 따오라고. 그게 이제 인생 중에서 하나인데 나는 땀에서 큰 거는 이거 참 크게 생겼다, 이거는 조그맣게 잘 익어서 맛있게 생겼다, 이건 싱겁게 생겼다, 이건 좀 왜 이렇게 못 비슷하게 생겼냐, 혼자서 쭈글쭈글 대면서 이제 그걸 닦고 이제 물에다 잘 닦아가지고 가져와서 그러니까 그 친구 하는 소리가 뭐냐면 Hey friend, 너 딸기 따면서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너 일하면서도 이렇게 말이 많아? 가끔 그럴 수도 있어. 할 때는 해. 어? 그러니까 나보고 하는 소리가 뭐냐면 태산은 무언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릇이 크면 클수록 마음의 중심을 잡아야 돼. 그러면서 자 딸기 먹어. 그 딸기 먹으면서도 얼마나 내가 기쁘고 즐거운지, 어떤 거는 좀 싱겁고 어떤 거는 달고 어떤 건 이제 표현이 되는 거야, 표정으로. 그러니까는 껄껄껄껄 웃으면서 그래 그 먹고 그러고 이제 나 또 내 집을 찾아가야지.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같이 자고 그러고 내일 아침에 내려가면 되지 않느냐. 그건 네 일이야. 내일은 또 내일대로 남아있어. 그리고 자다 보니까 같더라고. 새벽에 이제 일어나가지고서는 바람